안녕하세요. 혹시 자식 농사를 짓는다는 말 아시나요? 자식을 키우는 일을 농사에 빗대어 하는 말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식들이 잘 큰 자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질문의 대답과도 같은 사연글을 들려드릴까 싶어요. 저는 남편과 소개로 만났어요. 남편은 당시에 준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고, 저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인 경력자였어요. 대화를 해보니 서로가 맞는 면이 많고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점 덕분에 연애 관계로 발전해서 결혼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런 저희 연애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시댁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시모 때문이었죠. 시댁은 잘 사는 편으로 시부는 사람 좋은 인상에 싫은 소리를 잘하지 못하는 사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시부와 정반대였어요. 성미가 괴팍하고 사람을 들들 볶는 면이 있다고 할까요?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타입이었죠.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어딜 가서 의사 아들의 회계사 딸, 교수 사위 뒀다고 하면 다들 어떻게 자식들 그렇게 잘 키웠냐고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 낙담하고 있는지 알겠지? 처음 저를 봤을 때 시모가 한 말이었어요. 자식을 번듯이 키워낸 시모의 자부심이 가득한 말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이 사람 좋아해서 만나는 거예요. 착하고 이해심도 많고 직업도 좋고. 전 이 사람 아니고는 결혼 안 할 겁니다. 착하고 이해심 많고 직업도 좋은 여자들보다 나는 우리 아들 내조나 잘해줄 좋은 집안 며느리를 원해. 동네에서 장산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집안 자식 말고 내가 그 정도 원하는 게 욕심인 거니? 아들이 의사고 내 딸이 회계사인데 사람들은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야지. 네가 지금은 이렇게 콩깍지 때문에 죽고 못 사네 하겠지만 살아봐라. 내 말 틀린 거 하나 없을 거다. 아가씨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집안이 우리랑 급이 안 맞아. 결혼 승낙을 맡으러 간 자리에서 들어야 할 말은 아니었죠. 저희 부모님이 들으시면 당장 그만두라고 했을 말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남편 하나만 믿고 결혼했어요. 게다가 결혼 허락을 맡으러 오기 1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남긴 제 몫의 7천만 원 중에 이미 5천만 원을 남편이 개원하는 데 빌려줬거든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음식점 하시지만 저는 수도권의 큰 대기업의 정규직으로 일해요. 연봉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 이번에 개원 준비할 때 제가 돈 빌려줬거든요. 헤어지면 지금 당장 그 돈 돌려줘야 하는데 그러면 개원 미뤄야 할걸요? 개원 엄청 좋아하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대기업 연봉에 개원 자금까지 빌려줬다는 말이 시모의 마음을 간신히 돌려놓긴 했어요. 그때 시모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그 정도면 최소한의 도움은 되겠구나 싶은 표정. 기분이 개떡 같았지만 남편과 시부 때문에 참았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저는 무척 바쁘게 지냈어요. 내조를 원하는 시모를 생각하며 바쁘고 힘든 일정에도 남편의 건강과 식사에 신경을 썼죠. 그렇지만 결혼 1년 만에 아이를 가져 육아휴직을 쓴 뒤 다시 출근을 해야 했을 때는 정말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정신도 없었고요. 애 키우는 부모들은 모두 잘 알 거예요. 애를 키우며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게다가 남편이 육아를 도와줄 수 없는 환경이라면 육아휴직 후 오랜만에 출근한 상황이라면 시간뿐만이 아니라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는 걸요. 그래서 저도 시모에게 연락하는 일이 점점 뜸해졌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2번은 꼬박꼬박 연락했어요. 한 번은 시부에게, 한 번은 시모에게요.
두 분의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서 그렇게 따로 연락을 드렸지만 그래도 며느리에게 연락 왔다는 말 정도는 하고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그게 싫었던 모양이었어요. 제 생일에 남편이 양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솔직히 불편한 마음이 더 컸죠. 사돈은 멀수록 좋다는 말도 있는데다가 동생이 로스쿨 졸업 후에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 첫 해에 떨어져 버렸거든요. 아마 밖에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울 테고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싫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그러면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제 생일 파티를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두 가족이 모였는데 그때 시모가 밥 잘 먹는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말을 꺼냈어요. 사부인도 마음이 영 불편하겠어요. 자식 농사 잘못 지으면 고생한다는데 아들이고 딸이고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어요. 아들은 변호사 시험에 떨어지고 딸은 시댁 어른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도 지키지 못하는 쭉정이고 참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쭉정이를 다른 집에다 팔 수가 있어요?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렇게 못할 텐데. 한순간 숨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시모의 발언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말이었죠. 친정엄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데다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도 그 말 듣고 있다가 너무 놀라 시모에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틀린 말 했니? 네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연락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해? 어른들이랑 같이 사는 게 아니면 매일 전화하고 한 번 물어야 하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야. 그리고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자식 농사 이따위로 지을 바에야 아예 자식을 안 낳는 게 좋지. 어머님, 그게 불만이시면 저한테 말하시면 되잖아요. 꼭 제 생일에 저희 친정 부모님 있는 곳에서 그런 말씀 하셔야겠어요. 그럼 언제 말하니? 네 잘못을 너희 어머니도 알아야 할 것 아니야. 그럼 네가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제대로 못한 건 너야. 그리고 너 어디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야? 네가 그런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아니? 시모는 자기 말이 틀림이 없다며 대놓고 저를 저격하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아나무인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죠. 저도 시모에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남을 비난하고 싶으면 적어도 본인에게는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시모도 그리 결백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님, 그러는 어머님은 할머님한테 매일 연락 안 하시잖아요. 제가 매번 할머님한테 전화드리면 할머님이 뭐라 하시는지 모르시죠? 며느리가 면회 한 번, 전화 한 번을 안 한다고 신세 한탄만 하세요. 그런 어머님이 저한테 며느리의 도리라는 걸 가르치신다고요? 제가 시조모를 들먹이자 그제야 시모 입이 뚝 멈추더군요. 시모와 시조모는 사이가 무척 안 좋거든요. 그 때문에 연락도 시부가 한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연락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분이 그 중요한 걸 안 하면서 저한테만 뭐라 하시는 건 좀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보다야 훨 낫죠. 저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연락하니까요. 1년 365일 연락은 아버님한테만 맡겨놓는 어머님보다는 훨씬 양호한 수준이잖아요. 안 그래요? 뭐? 지금 너 나 가르치는 거니? 나는 지금 너랑 나 사이의 도리를 알려주는 거야. 왜 갑자기 할머니를 끌고 와? 할머니 끌고 오면 네가 이길 줄 알아? 결국 분위기가 과열되자 시부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만해. 당신 잘한 거 하나도 없어. 며느리가 바쁜 거 다 알잖아. 남편 내조하느라 애 혼자 보느라 일까지 하면서 돈까지 벌어주느라 그런 며느리 몸 상한 곳 없나 물어보지는 못할 망정 전화를 안 했다고 이 난리를 피워? 마음을 좀 곱게 써. 쓸데없는 보석들한테만 관심 쏟지 말고 며느리랑 우리 부모님한테도 관심 좀 주라는 말이야. 그리고 전화통화는 할 말이 있을 때만 하면 되는 거지
똑같은 말 주고받을 거면 굳이 왜 해? 당신은 왜 나한테만 큰 소리예요? 남들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시부였지만 시모에게만은 그렇게 싫은 소리를 잘하더군요. 결국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 되고 자리는 어정쩡하게 파했죠. 친정엄마는 기분이 확 상해서 울면서 집에 가셨고 남편은 제 눈치만 보기 바빴어요.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제 편 한번 들어주지 않은 남편에 대한 실망도 컸어요. 매일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의 귀한 자식들을 쭉정이로 만들어 친정어머니를 모욕한 시모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걸어온 싸움은 받아주는 게 당연한 거고요. 동생은 그 다음 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꽤 큰 로펌에 취직하게 됐고요. 동생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좋은 일이 있었어요. 부서에서 승진하게 됐거든요. 직급이 높아져 연봉에도 좋은 일이 생겼죠. 딱히 시모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동생이 대형 로펌에 취직한 다음 달에 남편 시모와 함께 남편의 외삼촌들, 즉 외가 식구들 모임에 가게 됐어요. 솔직히 안 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애걸복걸하는 바람에 나가게 됐거든요. 이때도 시모와 제 사이는 냉랭했죠. 그런데 외숙부가 지인과의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서로 의가 상해서 고소 고발을 하겠다며 법정 다툼을 예고한 상황이었다는데 변호사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여보, 처남한테 이야기 한번 해봐. 이번에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어? 들뜬 얼굴로 제게 묻는 남편을 보다가 제가 시모에게 얼굴을 돌렸어요. 시모가 아주 도도하고 당연한 얼굴로 저한테 명령을 했어요. 그래, 사돈 총각한테 이야기해보거라.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일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아. 내 인맥이면 해결 못할 게 없지. 저는 어이가 없었죠. 쭉정이라며 자식 농사 제대로 못 지었다고 비아냥거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호언장담하며 소개를 해달라니.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서 저도 말했죠. 어머님, 죄송한데 이야기 못할 것 같아요. 저번에 어머님이 저희 동생한테 시험도 한 번에 합격 못한 쭉정이라고 욕한 거 동생이 다 전해 들었거든요. 제가 부탁해도 동생이 안 들어줄 확률이 너무 커요. 그리고 어머님도 쭉정이한테 부탁하는 거 무섭지도 않으세요? 저희랑 급이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으시니 변호사는 다른 데서 알아보세요. 저의 빈정거림에 시모의 얼굴이 수치스러움으로 확 일그러졌어요. 너 내가 저번에 그런 말 했다고 그걸 그대로 가서 일러 바쳤니? 도대체 애가 왜 그렇게 입이 싸?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라면 해야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제가 쭉정이라서 그런가 보죠. 어차피 어머님이 지은 농사도 아닌데 어머님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자식 농사 잘 지은 아들딸이 변호사는 아니지만 좋은 직업 가지고 있잖아요. 하긴 저한테 나쁜 소리 할 때는 저희 집에 도움 구하게 될 줄 몰랐겠죠? 이쯤 되니 아버님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나네요. 마음을 좀 곱게 쓰셨으면 제 동생도 도움을 줬을 텐데. 저희 어머니 그날 울면서 집에 가는 바람에 동생이 마음에 맺힌 게 많은 모양이에요. 제 말에 시모가 볼살이 부들부들 떨리도록 저를 째려보더군요. 정말 웃긴 건 제가 시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무도 시모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얼마나 가족들에게 야박하게 굴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죠. 솔직히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모습이 집안 어른들에게는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은 모두 시모를 탓하고 있었거든요. 야, 너 정말 사돈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 너 정말 어떡하려고 그래? 이 오빠가 얘기하지 않더냐? 사람이 인심이 없고 성미가 괴팍하면 행동거지 말이라도 조심해야 한다고. 너 언젠간 네가 한 행동 고스란히 돌려받을 때가 올 거라고 내가 이야기했지? 어휴, 동네 창피해서 원. 오빠, 오빠는 누구 편이야?
아니, 급이 맞아야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급이. 솔직히 우리 집안에 대볼 수 있는 집안이기나 해. 시골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나는 우리 아들이 이런 애보다 더 좋은 며느리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한 거지.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니잖아. 며느리 꼴랑 대기업 다니는 거 가지고 그거 아무나 다 다녀. 뭐 그렇게 내세울 거 있다고? 대기업을 누가 아무나 다녀? 너 진짜 그 콧대가 한도 끝도 없이 높아져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애들 일이고 이미 결혼했어. 그러면 너도 마음 놓고 후덕한 시어머니 노릇을 해야지. 아우 시끄러워. 잔소리 좀 그만해요. 너희들 볼일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 시모가 영 그 자리에 있기 불편했는지 저희 보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보다 시모가 더 불편한 자리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와 헤어지고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단단히 일렀거든요. 시부가 하는 것처럼 앞으로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남편이 무조건 책임지고 하라고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남편 탓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실망스러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저와 친정 편을 들어주지는 못해도 시모를 말려줄 수는 있을 텐데 그것마저 못하는 남편을 믿고 있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어쨌든 외가 가족들 앞에서 못된 시어머니로 찍힌 시모는 더 이상 저한테 연락을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마음은 편했죠. 이렇게 평생 얼굴 안 보고 살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딱히 인생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거더라고요. 저희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시모와 다시 연락하게 될 상황이 발생했죠. 저희 결혼 6년 차에 시모가 시부의 내연녀에 대해 알게 됐거든요. 사실 징후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시부는 사람 좋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유독 시모에게만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짜증내는 면이 있었거든요. 신경질적이고 사람을 아래로 보는 그런 시모의 행동이 사람 좋고 둥글게 사는 시부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분이 싸우는 일이 잦았던 거죠. 솔직히 며느리로 있으면서 두 사람이 서로 크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시부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시모에게 당해본 일이 있으니까 두 사람 사이가 나쁘더라도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시부가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던 걸 시모가 알게 됐어요. 알게 된 계기는 심플하면서도 충격적이었죠. 시모가 자주 연락하는 보험 설계사가 있어요. 그 사람을 시모가 자신의 중학교 동창한테 소개시켜줬거든요. 그런데 그 보험 설계사가 시모에게 폭탄 같은 소식을 전한 거였어요. 바로 그 동창의 생일날 고급 호텔의 비싼 명품 주얼리까지 애인에게 선물 받았다는 걸 알려줬거든요. 저희 시모는 딱 두 가지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농사를 잘 지은 자기 자식들과 반짝거리는 주얼리요.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금. 반짝이라는 것이라면 종류를 불문하고 사모으기 바빴던 사람이니까요. 시부가 몇 번이나 사치와 낭비를 줄이라고 단단히 일렀지만 시모는 전혀 개의치 않고 시부의 카드로 열심히 샀다고 하더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그렇게 배가 아프다는데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동창이 애인에게 그런 선물을 받았다는 걸 들으니 어지간히 속이 쓰렸나 봐요. 그 동창분은 몇 년 전에 사별을 하신 상태였거든요. 그러니 다 늙어가는 마당에 돈 많은 남자까지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할 수밖에요.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동창의 애인을 찾아 나섰던 시모의 눈에 동창과 팔짱을 끼고 백화점을 활보하고 있는 자신의 남편을 발견한 거죠. 개인적으로 시모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상황만 놓고 보자면 참 시모가 안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시모의 뇌구조는 저와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네 아빠 바람났어. 그것도 내 동창이랑. 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거기다가 살면서 나한테는 반지 하나 사준 적이 없던 인간이 그년한테는 비싼 명품 브랜드의 목걸이 팔찌 세트를 선물했대. 내가 기가 막혀서
줄 거면 지 마누라를 줘야지 왜 그딴 년한테 주느냐고. 나 그렇게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아들, 네가 나 좀 도와. 네가 그 여자가 너희 아버지한테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거 선물해줘. 나 곧 생일이잖니. 그 여자가 간 호텔보다 더 좋은 호텔, 그 여자가 아버지한테 받은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로. 시모의 말에 깜짝 놀란 제가 반대를 하며 나섰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바람을 폈으면 아버님하고 단판을 지을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내연녀보다 더 많이 받겠다고 아들을 들들 볶아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내연녀를 찾아가시든지 아버님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돈은 아버님이 쓰신 돈이니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화가 난다고 아들한테 그만큼의 돈을 쓰시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 개원하고 요즘 환자도 많이 없는데. 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니? 내가 자식을 왜 키웠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와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넌 내가 그 동창년이랑 네 시아버지한테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비루하게? 난 그렇게 못해. 내가 왜 그렇게 살아? 난 그년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받을 거야. 남편이 주든 아들이 주든 누가 주든 뭔 상관이야? 내가 그년보다 돋보이면 될 일인데. 시모가 우기고 있었지만 저는 당연히 남편이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야 월급쟁이지만 남편은 아니잖아요. 의료라는 거창한 타이틀이 붙긴 했지만 그것도 서비스업이란 말이죠. 환자가 있어야 돈을 버는 법인데 지금 남편 병원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당신, 나 좀 봐. 설마 어머님 말씀하자는 대로 하는 건 아니지? 그럼. 설마 그런 거 다 어떻게 맞춰드려. 그냥 조금 달래드리면 될 거야. 그 큰 돈이 어디서 내가 그걸 해줘. 그렇지? 어머님 상심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걸 돈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되지. 그것도 아들 돈이잖아. 대신 당신이 나중에 어머니 달래드리고 아버님이랑 얘기 한번 해봐. 집안 이렇게 난리가 나서야 되겠어? 어떻게든 안정시켜야지. 아버님이 잘못하셨지만 한쪽 이야기만 들어가서 모르는 거고. 당연히 여기서 이야기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시모에게 줄 수 없다고 거절의 말을 건네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모 생일이 지난 다음 날 시모가 카톡 프로필 사진에 엄청나게 화려한 생일 파티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활짝 웃고 있는 시모가 몸에 걸치고 있던 장신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물건들이었어요. 놀란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